이민 일주가 나왔습니다. 자, 임수가 식신, 인목도 식신. 이민은 식신이 식신을 봤다. 식신이 식신을 본 경우다.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이민은 어떠냐?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궁리하는 틀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만나는 이민들이 주로 이렇게 연구하는 성향을 많이 띠게 됩니다. 뭔가 좀 파고들고 알고 싶어하고, 다시 말하면 호기심 덩어리다. 호기심 천국 있죠? 호기심 천국은 이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글씨가 막 엉망이군요.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끝났죠. 이민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일 수 있다. 왜? 새로운 거를 알고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파들어가고 그 파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를 배우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물론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응용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민의 특성이다. 어떤 성분이길래 그렇게 그야말로 호기심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보다도 간목, 식신이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식신. 그리고 병화가 들어있죠. 병화는 편재, 아울러서 무토는 편관,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임자와 확연히 다르죠. 임자의 경우는 급제밖에 없었는데 식신에 편재, 편관에 복잡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대노니까 식신으로 궁리하죠. 궁리라고 써놓을까요? 편재로 매듭 짓죠. 마무리. 편관은 저장이죠. 어떻습니까? 삼박자. 이 삼박자는 어디다 쓰면 좋겠는가? 뭘 하든지 다 쓰일 수 있다. 이민은 궁리, 마무리, 그리고 저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시스템이라면 따로 추가될 게 있을까요? 크게 필요할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 성분은 궁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다. 임자와 비교한다면 그 활용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천지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의 활동성, 활발함, 외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해 보면은 대체로 상당히 좀 뭔가 좀 천진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천진하다. 천진하다는 말은 뭔가 복잡하고 뭔가 교활하고, 천진 반대가 교활이겠죠? 그렇게 사전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활한 것이 천진함의 반대다. 천진하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저장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방향만, 이민의 경우에는 방향만 잘 잡아주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된다.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생을 모집한다면 우선 팔자를 뽑아가지고 이민일주 중에서 나머지 구성을 갖춘 사람을 찾으면 그 성과가 아마 2배, 3배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남이 연구한 거 표절하지 않습니다. 이 식신의 자존심이 그런 표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 전에 양주동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항상 시를 쓴다고 그런답니다. 그래, 써봐라. 그러면은, 옛날, 이제 그 서양의 이런 시인들의 글을 베껴가지고 읽어준다는 거죠. 얄마가 어디 있는 시 아니냐? 아유, 그렇군. 항상 들통이 나지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루도 시를 지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디 또 읽어봐라. 뭐 또 뺏겼나 보자. 했더니 뭐 어떤 사람의 시를 아니라 뺏겼더랍니다. 얄마 그 누구 시 아니냐? 그랬더니 기긴 긴데 끝에 하나가 더 붙어 있잖아. 뭐야? 여기 말이야. 그곳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끈팅에다가 오요요요라고 부르고 싶은 구름이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강아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창작입니다. 그걸 보고서 이 양주동 박사님이 됐다, 대단하다, 그건 창작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 어른도 좀 수다스럽긴 했는데 대단한 식신이죠. 표절 모방 싫어합니다. 아무리 변변치 못한 궁리라도 스스로 해라 이겁니다. 식신은 식신의 가치를 알아줍니다. 어디선가 훔쳐오지 않은, 훔쳐왔더라도 그대로 써먹지 않는 각색하고 가공된 이러한 작품을 내놨을 때 높이 평가하는 성분들, 이것이 바로 이민이 갖는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지 식신도 아마 8개쯤 될 겁니다. 간지를 뒤집어서 좀 되겠죠. 될 텐데 이민의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런 사람은 연구실로 보내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옷 팔으라고 시키면 안 되겠죠. 빵 구우라고 시켜도 안 될 겁니다.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민을 보면서 학자를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그러한 기본 바탕을 놓고 좌우를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밑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빠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인입니다. 이민은 정인이 있을 때 그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어떤 영감이 들어옵니다. 1%의 영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연구 국내에서 작품으로 내놓는 겁니다. 영감이 없으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민에게는 이 정인 하나가 절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절실한 저 인성. 어디 가도 대우도 못 받는 저 신금이지만 이민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직관 덩어리다. 이렇게 관찰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것이 없다. 다 어디에 처하느냐. 상대적인 그 입장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진다. 그래서 공평하다. 이렇게 관찰해도 되겠습니다. 자, 신금이 반갑다면 경금인들 안 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경금도 반갑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죠. 경금은 인중의 간목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의심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추가돼서 나쁠 건 없지만 이 의심은 그래도 가능하면 좀 신비적인 데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신비면은 철학가가 되겠습니다. 종교, 철학 이런 쪽으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학자가 되겠죠. 학자와 철학가는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철학가는 뭔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영역을 연구하는 성분이고, 학자는 뭔가 이렇게 바로 인류에 대입이 돼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걸 연구하는 사람이다. 정인과 편인에 따라서 연구 대상이 결정된다. 경금이 있는 사람은 종교, 신비 관련 연구하는 학자. 정인이 있으면 교육학을 연구하는 학자. 딱 결정이 나는군요. 인성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해 보니까 식상은 이미 있으니까 별로 쓸만한 게 없네. 재도 있고. 이렇죠.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늘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설명하는 도중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일지에 갖춰지지 않으면 좌우의 의미가 커지고, 좌우에 일지가 갖춰져 버리면 좌우 의미가 적어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일지에 갖춰진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완벽해 시스템이, 추가로 뭔가 들어와도 그건 군더더기가 돼버려요. 군더더기는 쓸모가 없죠. 자본만 야기시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성분들은 별로 반갑지 않은데, 특히 편관이 있으니 정관도 필요 없고, 가위표를 좀 치고 싶네. 편제가 있으니 정제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쓸모는 있습니다.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네. 근데 너무 치밀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너무 치밀하면은 국리를 못해. 국리란 일단 시행착오를 전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시행착오가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제는 시행착오는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낭비, 인생 낭비죠. 그런 걸 따지다 보면은 연습 10번 할 거를, 실험 10번 할 거를 5번으로 줄여야 됩니다.
작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식신이 연구할 때는 정제가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차라리 일지에 있는 편제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관찰을 해보네요. 병화는 또 있을 필요는 없겠죠. 간목도 또 있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을목은 좀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3번으로 하나 부여하고 싶네요. 왜 쓸모가 있느냐? 연구하고 궁리한 것을 설명해주는, 이거는 이제 강의가 되겠죠. 연구 궁리는 많이 했는데, 많이 아는데, 실험도 많이 했는데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답답하죠. 자기가 생각하고 실험한 것을 왜 말을 못해? 설명하는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머릿속에 꽉 들어있는데 이것을 남이 알아듣게 그 사람들 수준을 맞추는 이것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감정적이라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은 괴롭죠. 괴로우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은 듣는 사람의 상황을 살핍니다. 알아듣고 있나? 졸고 있나? 살펴가면서 말을 하니까 항상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상관은 이런 경우에 써먹을 수가 있다.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상관이 있게 되면은 궁리는 안 하고 꾀를 부릴 가능성이 많아. 자꾸 그냥 잔머리를 굴린다 그러죠. 꾀가 자꾸 발생하면은 실험실이 먼지가 쌓입니다. 그냥 나름대로 추론해가지고 결론 내려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온몸으로 그걸 실험을 해서 밤을 새워서 궁리하고 시험관 몇 개 터쳐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맞을 거야. 그래. 그렇게 결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성적 타협.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이런 생각. 자기는 천재니까 이런 생각. 그래서 저 상관은 잘 쓰지 않으면 자칫 두통거리가 될 수 있다. 정말로 잘 써야 되겠다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목은 그렇고 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임수나 개수가 지금 필요한 것은 너무 이게 소모가 돼버려. 주체가 필요하네. 그래서 임수가 개수 먼저 할까요? 네, 음량이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개수나 임수가 필요한데 이쪽으로 먼저 손이 갔던 것은 겁재보다는 비견이 낫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음량이 너무 치우쳐서 이 절이 간 것은 이성적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에서도 저도 저 자신이 항상 이렇게 내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볼 것이냐,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볼 것이냐. 사실은 느낌 가는 게 맞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만의 어느 명리학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주를 봤는데 생일이 틀렸어, 가령. 근데 설명해주면 그게 맞아. 나중에 생일 틀린 걸 알고 수정하면 안 맞아.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어찌 생각해보면 조금 무책임한 것 같죠? 근데 저도 그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껏 설명 잘해주고 잘 맞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오히려 생일이 달라져 있어. 뭐 생일이 1년이 늦게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봐야 됩니까? 물론 다시 봐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기 팔자인 거예요. 운명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학자로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자로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정확한 데이터, 객관적인 자료, 이것이 학자가 내야 되는 생명인데, 결론인데 이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란 숫자만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다. 바둑 두는 사람들이 정성만 가지고 바둑 두는 게 아니다. 직관이 있다. 사주도 그런 것 같아요. 사주를 풀이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똑같은 사주라도 어떤 때는 약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강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강하게 보이면 식상, 재성, 관살로 가고 약하게 보이면 인성을 찾죠. 사주는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비슷한데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는 어쩌면은 거역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운명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주파수라든지 이런 게 포함된 건 아닐까요? 그야말로 신비한 물건이다. 신비한 구조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그 데이터 안에 들어와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예외를 인정해라.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부 못한다. 그 전에 공부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하소연을 게시판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설명을 잘해주고 잘 맞췄는데 다음날 생일이 틀렸다는 걸 알고 다시 봐달라고 그럴 때 자기는 혼란에 빠진다. 그럼 내가 봐준 거는 뭐야 도대체? 그거 맞다고 한 건 도대체 뭐야 그러면? 바로 이것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주가 지금 수, 임수나 계수도 필요로 한다. 무토는 별 재미가 없겠네. 뭐 식신하고 마찰만 일어났지 속에 들어있는 편관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이민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주로 상관 정도 말고는 인성이 거의 절대적이다. 인성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민은 인성을 봐야만 쓸모가 있다. 이렇게 관찰하면 되겠군요. 인성이 없으면 위험하다. 자칫 과열될지 모르겠다. 너무 연구만 하다가 건강이 나빠질지도 모르겠다. 앞으로만 가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건강관리에 최대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궁리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민에 대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대략 어느 정도 어떻게 이민을 봐야 될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자료를 보면서 이민의 어떤 사주들이 있는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 갑인, 이민, 이민일주가 식신을 만났습니다. 이미 식신이 있는데 또 만났습니다. 2차전에도 꽉 찼네요. 이것은 식신 과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어디도 금이 없네요. 사실은 이 자리에 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시에 태어나거나 자시면 경자, 축시에 태어나거나 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앞으로만 가다가 기울어져 가지고 엎어질 수 있다. 이런 상상의 그림이 가능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식신만 잔뜩 있어 가지고 두 갈래로 궁리를 하게 됩니다. 궁리하려니까 바쁘죠. 바쁘다 보니까 요즘은 전뇌 학습법을 배웁니다. 전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뇌를 전체로 쓴다는 뜻입니다. 전뇌, 뇌. 간자로 쓸까요? 머릿속 뇌를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빠른 속독을 의미합니다. 식신 많은 놈이라 하는 짓이 있고 그렇구먼요. 우리 아들 녀석 중에 한 놈이 이러한 이명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궁리 잘하고 몰두 잘합니다만은 이게 겹친 것이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로 방향을 딱 잡아줘가지고 그 방향 안에서 일을 풀어가게끔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먹고 하면 공부도 제법 합니다. 다만 다양하게 하면은 점점 기운이 소모돼 버리네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잡아주면 좋겠는데 주로 보면은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봐서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걸 개발하는데 쓰면 어떨까? 그런 걸 하려니까 좀 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정제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런지 또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이민이기에 기본적으로 연구는 하는데 금을 좀 가지고 태어나지 그래. 그걸 못 가지고 태어났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기도 하네요. 또한 자기 인연이죠. 다행히 임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약한 주체성을 강화시켜주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향을 잡으면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을축, 기축, 이민의 무신이 되겠습니다.
이민은 궁리하는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금이 탁 때리고 있네요. 흔들리겠습니다. 네, 지진이죠. 좌우에는 억압이 있네요. 이런 갈등이 있나? 갈등으로 못을 박습니다. 궁리하는데 장애를 만났어. 얘가 일로 와야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들어와서 궁리가 되겠죠. 이 위치가 불량합니다. 편관 억압입니다. 이쪽이 편관이 억압입니다. 정관도 억압입니다. 정관 보고 편관이라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착각입니까? 물론 착각이네요. 그런데 편관이랑 같다는 뜻도 포함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편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편관이네 하는 짓이 이와 같은 형상. 이쪽의 이민은 지 멋대로 사는 이민입니다. 이쪽의 이민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민입니다. 글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속으로 굉장히 시끄럽다. 겉으로 숨도 못 쉬겠다. 조여돼서 참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역시 인성이 있다고 다가 아니라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스스로 자기 능력에 대한 상실감이죠. 능력의 상실감. 이해되시는죠? 극받았으니까 상실감. 물론 용신입니다. 용신은 용신이고 이 심리 구조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거 가지고 너무 매이지 마시고 심리 분석할 때는 심리 구조로 분석하고 다만 금운이 온다면 먹고 살겠죠. 이렇게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웬일인지 몇 살 먹은 사람인지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네. 자살했을까? 을축생이면 몇 살입니까? 20몇 살이거나 80몇 살이네. 글쎄. 여튼 간에 참 사주로 봐서 안타까움이 좀 묻어 있는, 상당히 좀 갈등이 많이 배어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료. 을사무자. 이민, 신해. 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민이 여기서 계속 생존해주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이민이군요. 이런 구조가 되면은 궁리하는데 손상 없습니다.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고 또 궁리하고 마무리 짓고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저장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편관이 있네요. 인내심이죠. 내가 하는데 더 가능하다면 인내심으로서 버틸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감내할 수 있다. 이 무토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일지도 들어있지만 약하죠. 나와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됐습니다. 이 사람도 있죠. 인내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식신이 교란되어 있고 이 사람은 교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양호하군요. 또 아울러서 옆에 가장 바라는 정인이 있습니다. 이 정인이 있음으로 해서 이 사주는 길을 잡는다,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직관으로 받아들여서 연구 궁리해서 마무리 짓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도 말하겠습니다. 왜 결실이 약합니까? 이 화가 나올 수가 없어. 밖으로 인중의 병화 밖으로 나오면은 극해버리죠.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실은 약해. 속에만 들어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궁리하고 정리는 하는데 결실이 약하다는 것은 주변 조건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물기가 스며들었다고 말할까요?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이게 구성은, 성격존의 구성은 상당히 뛰어나네요.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자기 잘났습니다. 우월감도 있습니다. 인내심도 있습니다. 또 직관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봐야죠. 비록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사주가 타고나게 되면은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지혜롭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양호한 구조가 되겠는데 다만 조금 감정적인 면은 어쩔 수가 없네요.
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임인일주는 정인을 보는 것이 좋다. 내가 알기에 저 사람은 여성으로서 한의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희망이겠죠? 뭔가 연구하는 학자로서 새로운 방향으로 창의가 됩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만들더라도 신처방, 새로운 묘방 그런 거 뭔가 효과적인 이런 걸 찾아내 가지고 신처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처방은 참고로 정인으로서 전해지는 처방 뭡니까? 본초 강목 같은 거 있지 말이죠. 본초 강목에서 배워가지고 시신으로 국리 실험한 결과 다시 수정 개정해 가지고서 자기 스타일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돋보이는 구조가 아닌가, 가능하지 않은가. 다만 성공은 운에 달렸습니다. 이 경우에 사주는 제법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동짓달인데 약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화운을 만나면 좋겠구나. 자월일 때 화운은 기본적으로 5, 60 돼야 들어오네요. 천간화는 어때요? 조금 문제 있을 것 같고 지지화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동짓달에서 화를 기다리려면은 한 5, 60년 걸린다 하는 점에서는 아쉽다고 말하겠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구성만 되는 것도 다행이다. 참 그것도 전생에 복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민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이민의 특성과 그 어떤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민 심리에 대해서 박사가 되시기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